강원도 홍천군 율전리 첩첩산중의 작은 집에서 시간을 되짚는 고향 소리가 들린다. 아궁이 장작불이 불씨를 안고 화로에 담기는 소리가 있고 숯불이 모락모락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고기 굽는 소리가 또 그것이다. 저녁 잡숴요. 저녁 잡수라고. 예. 개딱지가 차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 창을 내오던 난 창을 놓은 줄 알았더니 창은 어떻게 하고. 아, 그냥 앉아 잡숴요. 허리가 아파 밥상 나르는 것도 일이라며 부엌 한켠에서 그냥 먹자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가 못마땅하다. 건져서 뜨거워서 어떻게 먹어 밥을. 밥 다 먹으면 되잖아. 이 창을 놓고 무슨 밥을 먹어. 아이고. 아, 잡숴요. 좀 잡수고 들어가면 되잖아. 산골 마을에 살아가는 단 두 사람. 서로가 아니라면 마음을 풀어줄 리도 없다. 저녁 생각이 없다고 아까. 시간이 가는 듯 오는 듯 첩첩산중 하늘만 보이는 곳에 70여 년을 해로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 주시용 할아버지와 김용선 할머니다. 하루하면 이 뒤에 이렇게 매놓으면 참 좋은데. 세배꽃. 꽃이 아주 보라서 빛나는 게 이쁘게 피우지. 밭일이 바빠 돌아보지 못한 사이에 자풀이 자라올랐다. 세상 천지 곳마다 일할 것 투성이다. 싸가지고 홈으로 뭐 해놓으면 깨끗한데 그러잖아 여기다 약을 쳐야 하잖아. 이렇게 약을 안 치려니까. 이제 그만 파는도 돼요. 놔둬요. 이거 파서 마당에 팬다는 게 뭐. 예? 이거 흙을 파서 이제 더 파다 마당 내박는데요. 이번엔 땅 고르기다. 땅에 묻혀있는 돌들을 하나 둘씩 꺼내는 할아버지. 이거 돈 내려고 내 집어넣나? 영감님이 거기다 넣지. 누가 넣어? 그거 봐. 또 파낼 걸. 아 여기다 놔둬요. 건 돌멩이. 높아지라고 그랬잖아. 왜 높아져 거가? 잔소리만 한 것이 미안했는지 할머니가 돌을 집어드는데 됐어 이제는. 무뚝뚝한 남편, 투박한 말 한마디로 상황 종료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 그 뒤편엔 60년 동안 농사지은 더덕밭이 있다. 손만 닿아도 모두 돈이다. 더덕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4년이 된 게 그래요. 16살에 시집 오셨으면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일본 사람들 공출을 해간다고 그랬거든요. 말짱 여자들 데려다가선 그 저기 일본 군인들 그 여자로 그래가지고 지금 해줘.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뭐로 그 할머니들이 저거 그때 보니까 데모를 하더구만. 그거요 그거. 정신인데요? 예, 글로로 보내려고 그러는 걸 우리 아버지가 거기를 안 보낸다고 그랬죠. 일찍이라도 시집 주는 게 낫다고. 그렇게 시집아 68년이 지났다. 할아버님이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더 잘 했지. 우리 영감님은 혼자 저기 독신으로 잘해서
몰라요. 그런 거 잘 해주는 것도 몰라. 아, 외동아들이세요? 예, 노도 없고. 아내가 더덕을 캐는 사이 남편은 만삼밭에 올랐다. 16 어린 신부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그렇게 이뻐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살겠어. 그저 그때나 이때나 그저 내 집에 들어서 내 삶이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별달 이쁜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고 70여 년을 해로하는 동안 두 사람은 사남사녀 8남매를 키웠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딸 자식은 뭐 남의 집에 갔으니까 거기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안 하고 거요. 내 집에서 키울 때는 잘했지만. 하지만 가슴에 묻어둔 얘기가 있다.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어. 큰 자식 하나. 시방 뭐 없으니까 보고 싶지 그것도. 큰 며느리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부가 먼저 죽고 한 해가 지내서 아들이 죽었지. 게다가 이제 손주들 둘이니 너 여가 있으라니. 여가 있나요?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가 살아. 그래 시방 객지에 나가 있는데 집에 필이 있긴 다 있다고. 다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저거 성례를 이루어줘야 되겠니. 성례를 아니고 못 이루어줘서 그게 시방 내가 이렇게 근심이 되고. 세월이 가고선 이미 망중 가는데 요 세상 100년을 룰 믿고 살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지.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장처인 이곳은 단종 보기를 꾀하던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숨어들면서 형성됐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요한 산속 마을엔 버스도 없고 차도 없다. 산을 타고 올라와 둥지를 튼 이 산기슭에 주시용 할아버지와 김용선 할머니 이들 부부가 있을 뿐이다. 아이고 어디를 봐야 힘드네. 아이고나. 아이고 좀 쉬어야지. 아이고. 반나절을 캔 만삼이 한 상자 가득이다. 이게 구해요. 그래 그 전에 옛날서부터 이 얘기가 이러는 게 더덕은 남자의 보약이고 만삼은 여자의 보약이라는 게요. 그래. 만삼 한 상자와 더덕 한 상자. 두 사람이 일군 오늘 하루 농사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 고되던 하루의 모든 욕심도 사라진다. 쉴만한 나무 아래 앉아 순리대로 밤을 기다릴 뿐. 평온한 시골의 밤은 쉽게 깊어간다. 불이 지펴지면 오두막에 온기가 가득하다. 말동무가 되어준 건 텔레비전뿐인데 어쩐지 오늘은 그도 보기가 어렵다. 온돌방이 뜨끈했던 탓인지 쏟아지는 잠이 더없이 달다. 깔고 집으세. 뭘? 깔고 이거 깔고 집으시라. 아이고 놔둬. 놔두라고. 알았어요. 놔두는데.
놔둬야지. 저 문이나 닫아. 뜨겁다면 뭐 문 추워요 문 닫으라고. 아침이다. 밤새 내린 이슬이 나뭇잎에 맺혀 있고 대지는 자연에 젖었다. 이른 아침 산골 오두막은 부엌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피면 부르면 불이 확 일어나잖아. 이게 피야 된다고. 이렇게. 불 잘 붙네요. 이게 소나무 뿔 없지. 밤새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안악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할머니, 이 부엌에서 60년간 불을 지켰다. 저거 지금은 그래 성냥이 그땐 성냥도 없었잖아요. 부수라는 걸 쳐가지고 이제 담배 피우는 이들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돌 대고선 치는 거 그거 모르지요.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밥 짓기의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샘물이에요? 샘물이래요. 지금은 물이 뜨뜻해요. 날이 추워지면 물이 뜨뜻해져요. 더울 적에는 차갑고. 전기로 끌어 쓰시는 거예요? 아니래요. 전기가 아니고 그냥 지 혼자 호수로 내려놓는 거니까. 아내가 밥을 하는 동안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 주시용 할아버지는 집 앞에 나와 하루의 날씨를 점쳐보기도 하는데 시간 같으면 날이 오늘 괜찮을 것 같구만. 주위를 둘러보며 오늘 할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다. 집 구석구석엔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데 솥단지도 마찬가지다. 이 숯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58년 됐어요. 반찬거리는 집 앞에서 구하면 된다. 밭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보관한 것을 꺼내는 기분이다.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수확물인 감자. 평생 이들 부부의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깎는 칼이 있는데 왜 숟갈로 하세요? 칼로 하면 두껍게 깎아져서 숟갈로 긁어요. 매일 아침 캔 감자는 밥도 되고 또 반찬도 된다. 그런데 아직 채 끓지도 않은 솥에 감자를 집어넣는 할머니. 감자 삶으시려고? 아 여기다 밥 하려고요. 밥 하시려고? 감자 넣고 이제 쌀 씨 넣고 그러면 되지. 쌀을 씻을까? 물이 끓어야 돼요. 물이 끓어야 밥을 여기다 앉히면 돼. 장작이 타오르고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쌀을 넣을 차례다. 불려두었던 쌀을 끓는 물에 넣고 밥물을 맞추는 것이 전통의 방식인데 58년간 매일 밥을 짓던 무쇠솥에 할머니의 인생이 묻어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부뚜막에 기대어 아침을 시작하는 일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다.
불을 이제 밥이 잦으면 이제 불을 타는 걸 딴 데로 민겨내죠. 그러면 밥이 찜이 들죠. 천천히 끓어올랐던 솥에 불이 잦아들면 자연스럽게 밥에 뜸이 든다. 오늘 찬거리는 어제 할머니가 직접 캐온 더덕. 앞에 해한 거 없죠. 뭐. 그래 나물 반찬 같은 거 뭐 나물 나가면 나물 뜯어다가 삶아가지고 무치고 뭐 그래 먹고 뭐 이제 고기 같은 게나 사러 가면 이제 좀 나가고 그랬죠. 산에 깃들어 살다 보니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이다. 농사를 지은 것도 있고 자연이 준 것도 있다. 하지만 욕심 없이 차려진 소박한 반찬마다 사연이 없는 것이 있을까? 툭툭 썰어 넣은 감자에 직접 담근 막장을 풀어 부글부글 끓여낸 할머니표 감자찌개. 고기가 귀한 산골에서는 모두 야채뿐이지만 이것이 이들 부부의 건강 밥상이다. 밥이 잘 됐나? 밥이 잘 됐네. 잘 됐네 밥이. 정신대 공추를 피해 산골로 시집왔던 16 어린 신부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다. 밥물도 맞출 줄 모르던 어린 신부는 세월 속에서 지혜를 배웠을 것이다. 아내의 밥상을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를 상대해 주는 건 백구. 네 몸뚱이에서 털 난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예. 왜 이름 안 지어주셨어요? 까지 이름을 지금 뭘 해요?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아니 뭐 부르지도 안 하고 뭐 망고에 부를 일도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 삶이 가르쳐준 대로 무엇도 억지스러울 것이 없다. 자연이 가르쳐준 것, 흐르듯 사는 것. 두 사람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아내의 밥상 앞에서 단 한 번의 투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나님 먹는데 돼가지고는 뭐 아무렇게 해놔도 먹으니까요. 그 음성 맹글어 놓는 사람이 다 먹을 걸 해놓지 못 먹을 건 안 해놓거든. 말은 그렇게 해도 아내가 차려준 밥보다 맛있는 것이 있을까? 외식 한 번, 외출 한 번 없던 긴 세월에 그가 누려온 최고의 만찬이다. 식사가 끝난 뒤에 할머니는 누룽지를 긁는다. 여기다 불을 조금 하면 이게 일어나잖아. 고소한 게 맛있지. 소리 나잖아. 잔불에 달궈져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누룽지. 산골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고 할아버지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어디 갔어?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인데 남편은 아이가 부모를 찾듯 아내를 찾는다. 내가 귀가 어두워놔서 귀가 안 어둡던 게 어둡길 시작을 한 얘기죠. 빨리 와!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할머니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뒷산에 주렁주렁 달린 돌배. 요즘 먹기 좋게 잘 익었다. 참배만큼 시가잖아. 할아버지에게 후식으로 내주려고 돌배 몇 개를 따라간 것. 아내가 건네준 돌배를 맛있게 먹는다. 행동으로 아는 이들의 사랑 방식이다. 이렇게 배가 좀 딱 치고 오는데 아주 들큼을 하니
무시 좋아요. 일손이 부족한 율전골에 모처럼 기계 소리가 들린다.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이 부모님의 고추 수확을 도와주러 온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고추 농사. 다행히 올해도 알곡이 가득하다. 이렇게 열었잖아. 잘 열었잖아. 고추 농사를 시작한 뒤부터는 정말 허리 펼 시간이 없다. 평생을 해온 농사 안 할 수도 없다는데. 근데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저기 해가 빨리 가잖아. 놀면 해가 생전 안 가요. 도대가 해가. 강원도 산골에는 가을이 바쁘다. 추위가 시작되기 전 농사 지은 것을 모두 수확해야 한다. 집 옆에 세워진 작은 창고. 고추 농사를 돕기 위해 둘째 아들 석현 씨도 와 있다. 또 좋다. 크게 하는 농사는 아니지만 올해도 풍년이다. 잘 됐어 고추가. 크기별로 구분해 상자에 담는데 보지 않아도 정확히 무게를 맞춘다. 딱 갈면은 그냥 11kg 아니야 그냥. 아주 우리 어머니가 풀어주니까 이렇게 다른데. 담는데 아주 달인이지 달인. 고추는 언제까지 따세요? 이제 매물 안 따면 다 딸 것 같아. 한 도움을 따면 이제 끝날 것 같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면서 또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셋째 아들 창현 씨가 시작한 월동 준비. 무엇보다 우선은 땔감 나무를 만드는 일이다. 물풀에 물풀에 나무. 땔감하기엔 물풀에 나무가 좋아. 물풀에 나무 좋지요. 물풀에 나무 좋고 참나무도 좋고 다 좋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누가 해주지 않으면 불조차 뗄 수 없다. 일을 하다 지치면 자리에 앉아 배를 따먹는 것이 가장 큰 휴식이다. 옛날엔 여기 저 절로다 다 소매고 그래가지고 속골비고 그랬지. 학교 갔다 오면 놀을 시간이 어디 있어. 조그마서나 놀았지. 국민학교 3학년 때는 많이 놀았지. 5학년 때부터 속골비로 댕기고 지게지고. 땔감 나무를 골라내는 일은 어쩌면 숲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 마른 나무를 솎아내면 이 역시 나무들의 월동 준비가 된다. 기계톱을 이용해 잘랐는데도 아직 몇 짐이 되지 않는데 나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떼요, 이 정도면. 5일 정도? 하루 한 짐 떼니까 다짐이니까 한 5일 정도 떼요. 5짐. 예. 겨울 나시려면 그럼 얼마나? 겨울 날라 그러면 한 100짐 정도 가져야지. 떨어졌구만. 흙이. 이게 떨어졌는데 난 고무줄인 줄 알았대. 여기 흙을 발라야 되겠구만. 석현 씨는 집 호수를 하고 나섰다. 여기저기 갈라진 집에 물을 뿌리고 흙발을 준비를 한다. 재료를 구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집 앞마당에 흙을 이겨 곱게 반죽을 하면 갈라지고 터진 곳을 모두 메울 수 있다. 재료 준비 끝. 좋아요. 이제 가만히 펴바르고 나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게 싹 발라놓으면은 집 깨끗해지지. 예? 아토피 같은 게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흙집에서 살면 병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살았죠. 시골 같은 데서는 그냥 지동만 이렇게 세운 거는 치면 넘어가지만 이거는 서로 물렸기 때문에 사각으로 안 넘어간다.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싼 거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짓는 게 기술집이에요 원래.